예, 안녕하세요. 송윤군입니다. 예, 오늘은 건축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주제가 비워서 채워지는 그런 건축 이야기예요. 보통 건축이라고 하면 어떤 공간을 아름다운 구조물로 이렇게 채우는 건데, 오늘 살펴볼 것들은 다 좀 빼고 비워서 오히려 거기를 더 다른 것으로 많이 채우는 그런 건축 이야기입니다. 창의력 퀴즈 한번 1번으로 곧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 1번 문제가 프랑스에 있는 퐁피두 센터라는 건물의 외관을 간단하게 설명해 둔 글이고, 그걸 보고 여러분이 퐁피두 센터의 모습이 어떨지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라 이런 건데, 또 혹시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겠어요. 그죠? 퐁피두 센터가 실제로 외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건물 속에 있어야 하는 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무슨 배관이나 공기 배관이나 무슨 물 수도관이나 전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건물 바깥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의 모습만 이렇게 보면은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마치 공장 같다, 공장 건물 같다 이렇게 해서 비판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다 그 건물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을 왜 다 바깥으로 뺐겠습니까? 그리고 뺨으로 해서 생긴 효과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바깥에 있으니까 안은 텅 빈 공간이겠죠. 정말 뭐 큰 기둥 말고는 나머지 뭐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더 채워서 거기서 뭐 전시회를 하고 싶으면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꾸미고, 거기서 무슨 뭐 이벤트를 하고 싶으면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꾸미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유명한 관광 어떤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얼핏 상당히 이제 공장 같고 약간 좀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물의 모습과 익숙하지 않은데, 잘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어떤 철학이 담겨 있고, 또 건물 안을 완전히 비움으로 해서 그 안을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의력 퀴즈 두 번째는요, 그 이제 해우소 가는 길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이게 영국에서 벌어지는 첼시 플라워 쇼라는 곳에 출품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1등을 먹었는데, 자, 이런 곳입니다. 첼시 플라워 쇼는 꽃을 전시해서 쇼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답게 꽃을 꾸민 공간을 찾는 건데, 보통은 이 오른쪽과 같은 모습의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고 전시됩니다. 꽃을, 다양한 예쁜 꽃들을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정원처럼 꾸며서 아름답게 한 건데, 그런데 이런 작품들을 다 제치고 1등을 먹은 작품이 바로 옆에 있는 한국 사람이 만든 해우소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플라워쇼예요. 꽃이 주인공인데, 여기 꽃이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이제 뜨문뜨문 이름 모를 그냥 이렇게 길가에서 피는 그런 꽃들이 몇 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화장실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왜 1등을 했을까요? 서양 사람들은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데, 실제로 이런 작품들이 막 전시되어 있는 틈에 이런 게 하나 탁 있으면은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이게 엉성해 보이지만 이 작품을 꾸미는데 한 2억 정도가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사람의 손이 간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저런 걸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손이 많이 간 작품인데, 선생님은 이제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꽃을 예쁘게 모아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누가 봐도 굉장히 잘 가꿨구나,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 작품은 그냥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할머니 집에서, 시골 할머니 집에서 봤을 법한, 혹은 어디 절간에 있는 해우소를 가는 길에서 봤을 법한, 그냥 정말 아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꽃이 자기가 원래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곳에. 근데 그럴 때 가장 꽃이 아름답고, 그런 꽃을 보면서 혹시 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이제 선생님은 둘 다 뭔가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인 것들을 빼고, 또 이제 첫 번째 작품에서는 그 공간을 그대로 공간 자체로 채운 거죠. 공간을 어떤 구조물로 채운 게 아니라
공간을 싹 비워서 공간을 공간 자체로 체험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수 있게 해준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고,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1등을 먹은 게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보면 비슷한 느낌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경동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교회에 들어가는데 출입구가 바로 이렇게 1층에 있지 않고 이렇게 빙 옆을 타고 돌아서 이렇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대요. 근데 일견 불편해 보이죠. 그냥 딱 보면 왜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서 들어가야 돼? 라는 건데, 이 예배라는 걸 이제 들으러 올 때는 자기 마음을 좀 비우고 뭔가 경건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러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쭉 걸으면서 그런 시간을 버는 거죠.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버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교회 건축물에 건축가가 또 담고 싶었던 것도 이 공간 속에 시간을 담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쭉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제 이 세 가지 작품을 보았는데, 어디에서 어떤 느낌의 창의성이 좀 나오시나요? 세 가지 건축물이 다 사실은 되게 창의적인 건데, 그 창의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했을 때 선생님은 본질에 다가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작품도 건물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건물 안에 어떤 걸 담아야지 가장 많이 담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모든 걸 뺀 상태가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고, 두 번째 해우소 가는 길도 꽃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장식하고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꽃의 본질인 꽃이 있어야 될 곳, 꽃이 원래 있는 곳, 그 풍경을 연출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예배당, 이 교회를 건축하신 분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그 본질에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때 창의성이 얻어지는 거고,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 또 창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